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효 기초 13강 육친의 납치 적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천간의 10천간 우리가 이 구궁도에 이 하나하나 이 배치를 해서 그것이 어느 곳에 어느 궁에 배치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납갑이라고 합니다. 천간은 우리가 납갑이라고, 이 12지지는 우리가 납지라고 합니다. 납지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납지 구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납지의 구성. 어떻게 이것이 구성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결론을 짓자면은, 남자는 양이므로 순행을 합니다. 순행을 하고, 여성은 음이므로 역행을 합니다. 역행을 합니다. 이 남자는 양이므로 이 양이 시생, 양이 양이 일양 시생하는 것은 동지가 됩니다. 동지가 되고, 그 다음에 첫 음에 이름 시생하는 것, 첫 음이 이름 시생하는 것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지가 됩니다. 하지. 즉 동지가 되면은 양이 하나 움직이게 되고, 또 이 하지가 되면은 우리가 이 음이 하나 움직이게 됩니다. 이 하지 전에 되면은 이 모두가 이렇게 육양이 되어 있습니다. 육양이 되어 있는데, 이 육양이 하지가 되면은 어떻게 변한다? 하나의 이 음으로 변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하지의 음이 이름 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동지가 되면은, 이 동지 때는 우리가 보통 동지가 12월 21일이나 22일 되지 않습니까? 양력으로, 음력으로 하면 한 11월 달쯤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모든 것이 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동지가 되면은 이 초요에 음이 뭐로 바뀐다? 양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양으로 바뀌어서 이것이 일량시생이 됩니다. 일량시생. 이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양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량시생입니다. 여자가 처음 태아를 가지는 걸 같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일량시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납지의 구성에서 양은 어떻게 되고 또 음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2지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양지, 양지는 우리가 자, 인, 진,
오신술이 됩니다. 오신술이 되고, 그 다음에 음지가 우리가 주케유 미 사 묘가 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남자는 양이 뭐로 어떻게 한다? 바르게 즉 순행으로 흘러가고, 여성은 음이니까 어떻게? 여성은 음으로 인해서 역으로 역행한다. 이것을 알아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지, 남자는 양지인 이 자인지나 오신술, 그 다음에 여성은 음인, 음지인 축해유, 미삼묘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는데 이것도 이 아버지인 경우, 그 다음에 장남인 경우, 차남인 경우, 그 다음에 소남인 경우, 그 다음에 어머니인 경우, 그 다음에 장녀인 경우, 차녀인 경우, 그 다음에 막내딸인 경우, 이렇게 또 납치를 붙이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남성은 자인진 오신술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여성은 축해유 미삼매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보면은 우리가 이 근은 아버지지 않습니까? 이 근은 천양이 됩니다. 양. 그는 이 양의 기세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어떤 이 동지 때, 이 동지 때 그는 우리가 일양이 발생하는 동지 때, 동지는 언제입니까? 자월입니다. 자월이면 우리가 음력으로는 11월이 되고, 양력으로는 12월 21일이나 22일이 됩니다. 항상 이 동지는 이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양지는, 제가 앞에서 양지는 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순행을 하니까, 양지는 순행을 하고, 그러고 이 음지는 역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지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자축, 인묘, 진사, 어미, 신유술이가 있다면 한 보면은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회, 이렇게 하십니까? 이 쓰면은 어떻게 해요? 즉, 이 음을 하나씩 뺀 것, 즉, 자, 인, 진, 오, 신, 술. 이렇게 해서 이 남성의 이 납치가 만들어집니다. 납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 근의 납치는 어떻게 되느냐. 그는 아버지니까 맨 이 자부터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효, 지금 하효로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거 또 걔가 아래 세 개 있으니까 하계가 된다. 하계, 아랫개가 되는데, 이때는 하계는 뭐가 붙는다? 자인진. 그리고 이 상계에는 오신술. 보게 되는데, 이것을 한번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뭐 근위천개가 있다. 근위천개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 하여의
자인진이 붙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요에는 우리가 자, 인, 진이 붙고, 그리고 위에는 이 외캐, 즉 상캐에는 오신술이 붙습니다. 이렇게 오신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에는 일건진 게이고 밑에는 만약에 이 다른 게이다. 그러면은 위에다 자인진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위에는 그대로 오신술을 붙인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셨으면 합니다. 조금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잘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이 근의 이 납치는 우리가 하계는 자인진이고 그 다음에 상캐는 오신술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 64개 중에 어떠한 개가 나오더라도 이 건개가 위에 있든지 아래 있든지 보고, 아래 있으면은 자인진, 위에 있으면은 오신술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갖추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진개, 이 진은 뭡니까? 이 진은 이 장남입니다. 장남. 진은 장남이다. 장남은 어떻습니까? 장남은 우리가 만약에 이 공개가 있으면은 이 어머니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어머니가 아버지를 받아들여서 처음 난 자식, 즉 이 공개 자리에 아버지가 들어와서 이렇게 아들 낳았습니다. 그 아들 낳은 것이 뭐가 됩니까? 이것이 장남이 됩니다. 장남. 장남이 되고, 또 이 장남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부재 중일 때는 이 장남이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남은 이 납값은 다르지만은 이 아버지와 이 납치는 같다. 아버지와 납값. 전번에 구공들 그래서 우리가 납값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납값은 다르지만은 뭐가 같다? 아버지와 납치는 같다. 이 들어가는 이 납치는 같다. 그러면은 이 장남은 어떻게 됩니까? 장남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 장남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래 있으면은 이 장남을 나타내는데 보면은 이 장남은 아버지와 같으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버지가 자인진 오신수에 있으니까 장남도 자, 인, 진, 오, 신술이 된다. 즉 아버지가 부재 중일 때는 장남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경우에도 장남이 이 집안을 책임지는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남을 아버지와 같은 이 위치에 두고 이 납값만 다를 뿐이지 납치는 같다. 그래서 자인진 오신술 된다.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차남은 우리가 이 육감수입니다. 육감수. 차남은 우리가 육감수. 육감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꿈치가 있으면은 이 중앙에 아버지가 위치해서, 즉 건궁인 아버지가 이효에 이렇게 어머니와 이 잠자를 해서 낳은 아들이 이 차남입니다. 차남이기 때문에 이 보게 되면은 가문권이 이 중요의 어떤 건을 받아들였다, 즉 아버지를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이 이효에 있는 납치인 우리가 인을 부여했습니다. 인. 그래서 우리가 이 차남이 같은 경우에는
개가 있다면 우리가 이 차남이지 않습니까? 차남인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개가 있습니다. 개가 있으면은 차남은 우리가 이 인부터 양이니까 앞에서 했듯이 자인준 오신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인부터 인진호 하계가 인진호 그 다음에 이 상계 외계는 인진호 신술자. 장남이 뭐 있습니까? 자인진 오신술이 있는데 차남은 인진호 신술자구나. 그리고 이 네케 즉 하케가 보니까 인진호고 그 다음에 이 외케 상케를 보니까 신술자가 붙는구나.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강궁에 있는 뭐다? 육감수. 육감수는 차남, 즉 둘째 아들이다.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삼남, 즉 막내 아들. 세 번째 삼남. 삼남은 우리가 막내 아들. 이 막내 아들은 우리가 칠간산이라는 겁니다. 칠간산. 칠간산은 우리가 이 개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어머니 즉 팔꿈치 자리에 이렇게 위에 아버지가 이 상효에 앉아 있어서 셋째 아들 낳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간상계가 되는데 이 칠간산은 우리가 진호신부터 막내 아들이니까 진호신부터 진호신 하계는 진호신 위에는 술자인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은 이 아랫개가 진호신이고 그 다음에 윗개가 술자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내 아들을 봤을 때 진부터 진은 언제입니까? 3월 분에 3월이 되면은 어떻다? 완연한 봄의 기운이 있다. 봄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삼남이고, 그리고 이 어머니는 누굴 가장 좋아합니까? 막내 아들을 가장 좋아한다. 아버지는 막내 딸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남은 우리가 즉 막내 아들은 진호신 술자인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한 보게 되면은 남자의 경우 남자의 납치 구성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건이었습니다. 건. 아버지는 우리가 이 하케와 상케를 구분하는데 이제 보게 되면 이 하케 그 다음에 상케 구분하게 되면 어떻다? 아버지는 하케는 자인진 상케는 오신술 장남은 어떻습니까? 장남은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인진 하케는 상케는 오신술. 그 다음에 차남은 어떻습니까? 차남은 이 하케가 인진호 그 다음에 상케가 신술자 그 다음에 이 막내인 이 소남
소나무 어떻습니까? 소나무 우리가 진호신, 술자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남성에 대한 어떤 이 납치가 붙는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성에 대한 납치, 여성에 대한 납치의 구성. 즉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이 여성은 어떻다? 여성은 이 하지가 되면은 어떻게? 이름 시생한다. 음은 하지가 되면 이름 시생한다. 즉 하지가 되면 이름 시생하는 게 뭡니까? 이 하지 시에는 전부 다 뭐를 차있었단 말입니까? 사에서는 상하어에서 뭐로 되어 있었다? 모두가 이 양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 하지가 되면서 어떻게 하지가 보통 언제입니까? 6월 21일에서 뭐 22일이 될 때도 있고 또 뭐 대부분 6월 21일이나 22일인데 이때가 되면 어떻다? 하나의 양이 뭐로? 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음시생이다. 이름 시생. 하나의 양이 태동해서 생기를 하나의 음이 이 잉태를 해서 생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음이 하나 생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름 시생이랍니다. 이름 시생이고 그러면은 이 여성의 낙감은 어떻게 붙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내리면은 어머니는 이 하계와 상태를 구분하게 되면은 어머니는 이 하계는 미사묘, 상태는 주케유. 이것이 왜 이렇게 이 반대로 가냐, 역순으로 가냐. 앞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남성은 순행으로 가고, 여성은 역행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사묘, 주케유. 그 다음에 이 장녀. 장녀는 우리가, 주케유. 하케는, 주케유. 상케는 미사묘. 이래 보면은 어머니가 어떻게 되어 있다? 반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상케와 하케가 서로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녀. 한문 모르신 분들은 이 한문사전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녀는 뭡니까? 차녀는 우리가 요축해. 그 다음에 이 상태는 유미사. 그 다음에 이 소녀. 소녀는 우리가 어떻게? 사묘축. 해유미.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두가 이 역행으로 간다. 역행으로 가고 맨 처음에 있는 것이 하케의 이 납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것 이것이 상케의 납치가 된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미사묘 주케유, 그 다음 장녀는 주케유 미사묘. 어머니와 장녀는 이 상하케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녀는 묘축해 유미사. 그 다음에 이 집의 막내딸인 아버지가 좋아하는 막내딸은 학회가 사묘추, 상쾌가 해유미. 그래서 이 막내딸은 사묘축 해유미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놓으시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저렇게 나타났는지 또 살펴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 첫째, 곤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곤은 어머니고 이 음의 상징입니다. 음의 상징이고, 이 곤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이름의 기세가 일어나는 이 하지부터 이 음으로 하나하나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지를 보통 우리가 이 5월을 바탕으로 두고 있어야 하는데, 근데 오는 뭐에 속합니까? 이 오는 우리가 12지에서 양에 속합니다. 양지에 속하기 때문에 이 오 대신에 제가 하지와 가까운 뭘 쓴다? 미. 그래서 우리가 이 어머니의 이 납치가 체험이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사묘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는 양에 속하고, 그래서 이 하지와 가장 가까운 이 미월을 선택해서 이 엄마, 즉 이 팔곤지 게임이 엄마에 붙는 이 납치가 체면시한 것이 미가 6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사묘부터 붙여 나간다. 그래서 미사묘 축해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녀석은 역순이 된다 했습니다. 역순으로 배치가 된다. 그리고 고는 우리가 뭘 중요합니까? 엄마는 자녀에게 어떻게? 사랑과 배려를 중시한다. 어머니는 모든 걸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봉사, 사랑과 배려, 그것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장녀는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납치는 하계에는 우리가 축해유, 상계에는 미사묘가 들어갔습니다. 즉 어머니와 상학계가 바뀐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손이 장례입니다. 오손풍. 손은 장례인데 이 장례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장례는 우리가 이 아버지 건깨가 있으면은 이 건깨가 있지 않습니까? 건깨가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께가 있습니다. 팔곤지가 있는데 이 장례에 형성된 것은 어떻게 형성됐느냐? 이 어머니가 있으면은 이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손은 초의 뭐가, 즉 아버지가 어떻게 어머니를 받아들여서 생성된 것이 뭐다? 장례가 된다. 즉 큰딸이 된다. 큰딸이 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받아들여서 이 생성된 이 아이가 장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는 어떻습니까? 장례는 이 장남하고 어떤 동등한 위치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장남은 앞에 이 납치를 붙일 때 뭐 있습니까? 자인진이 있습니다. 자인진. 그러면 이 장례는 어떻게 됩니까? 자 다음에 음지가 뭐지요? 축입니다. 축. 그래서 이 장남과 장녀가 동등한
위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장례는 우리가 어떻게 이 하계에는 보면은 주케를 쓰고 상계에는 보면은 미삼을 붙습니다. 미삼요. 즉 이것을 개로 그래서 설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실 수가 쉽습니다. 쉬우니까 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장례는 우리가 이렇게 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래 하케와 위에 이 상케가 보면은 모두 장례입니다. 장례가 뭡니까? 오손풍입니다. 오손풍. 이게 뭐가 된다? 소미풍계가 됩니다. 소미풍계. 소미풍계가 되고, 여기서 우리가 이 납치를 붙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가 주케유. 하케가 주케유가 되고, 상케가 미사유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례에 이 납치를 붙일 수가 있다. 붙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장례 다음에는 우리가 뭡니까? 중녀. 중녀는 어떻습니까? 중녀. 중녀는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중녀는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남쪽 위치에 있습니다. 중녀는. 이 차녀입니다. 차녀. 차녀. 둘째 딸. 둘째 딸은 보면 우리가 이 남쪽 방향이 있는데, 이 남쪽 방향은 또 뭐 계절로 따지면 뭐가 됩니까? 여름이 됩니다. 여름이 되고, 오행으로 따지면 하가 되고. 그런데 이 차녀는 우리가 이 어머니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이렇게 있다. 있으면은, 첫 딸을 낳고 나서 이제 또 만약에 또 자식 하나 되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중앙에, 이 건개가 중앙에 위치해서 이렇게 이 둘째 딸, 차녀를 만듭니다. 차녀를 만드는데, 이 차녀가 우리가 이 위치는 남쪽이다. 그리고 여름이 되고 하가 되는데, 이는 건이 중요의 권에 영입하여서 우리가 만들어진 글자를 볼 수가 있고, 건이 이효 납치인 차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장례는 축해유였습니다. 축해유였고, 그 다음에 이 차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인과 가까운 이 차남하고 어느 정도 배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차녀는 어떻게 합니까? 차녀는 우리가 이 납치를 붙이면은 묘축해가 됩니다. 묘축해. 즉, 이 하계는 묘축해가 되고, 이 상계는 우리가 묘축해 육미사가 됩니다. 육미사. 이것이 이 차녀, 즉, 이 중녀에게 붙는 납치가 됩니다. 그래서 중녀는 우리가 이 중녀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중녀를 나타내면은 이렇게 삼비학계 아닙니까? 삼비학계. 이렇게 있으면 이 위화가 됩니다. 이것이 중요가 되는데, 중요하게 되면은 하계에는 묘축해야. 위에는 이 상계에는 유미사. 이렇게 납치가 붙는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이 삼녀, 즉 막내딸. 이 막내딸 같은 경우도 이 어머니께가 있으면은 팔군지가 있으면은 아버지가 이 상위에 올라와서 즉 어머니와 합을 해서 낳은 딸이 이 삼녀가 됩니다. 삼녀.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와 만나서 이렇게 삼녀가 됩니다. 삼녀가 되는데 이 삼녀가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이태택. 이태택이 되고, 음이 됩니다. 음계가 된다. 음계가 되고, 그리고 이 태는 근이 어제 이 상효의 혼을 받아들여가지고, 즉 어머니를 받아들여가지고 낳은 아이가 이 막내딸이다. 막내딸. 그래서 이 근계의 이 사묘 이 납치는 뭐가 된다? 이 근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됩니까? 자, 인, 진이 됩니다. 진이 되는데 이 자인진, 진인데 이 손에 진과 동거하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구궁도 있지 않습니까? 구궁도 있으면은 이렇게 구궁도가 있습니다. 구궁도가 있고 여기서 또 써놔야 되니까 자, 추, 인, 묘, 진, 사. 즉 진궁, 즉 이 성궁에 있는 것이 12지지가 부정 뭐지요? 진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궁에, 즉 남자는 막내 아들이 진호신이었고, 그 다음에는 여자의 막내는 뭐가 됩니까? 사가 됩니다. 사묘추. 그래서 우리가 이 막내 같은 경우에는 이 하계가 사묘축이 되고, 있으면은 이 하계가 사묘축. 그 다음에 장계는 뭐 됩니까? 해유미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여성의 납치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보면은 남자는 순행을 하고 여성은 역행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다 나타내 보면은 어머니, 어머니는 우리가 하계와 상계가 있다. 어머니는 하계에 미사묘, 상계는 축해요. 이 여성은 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막내딸이 나와야 됩니다. 이 다음에 막내딸, 소녀가 나와야 된다. 이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딸은 뭡니까? 사묘추. 해유미. 그 다음에 차녀. 차녀. 차녀는 어떻게 되죠? 하계가 묘축해. 상계가 미사.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장녀입니다. 장녀. 장녀는 어떻다? 장녀는 축해유. 그 다음에 상계는 미사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여성의 납치를 붙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놓으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래서 앞선 청량 낙갑까지 해서 낙갑과 납치 시결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이 13강에서는 이 남자와 여성이 조금은 이 붙이는 방법이 다르다. 즉 남성은 양을 그대로 순행으로 가고
여성은 음을 역행으로 간다. 그만 구분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육교 914가 육친의 납치 적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두들 같이 학습에 동참해 주시고 또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칠 겁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